안녕하세요, TW 렌스트레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바로 최근에 핫한 브랜드 쿠오 시계입니다. 쿠오에서 출시한 올드 스미스라는 시계 모델이고요. 리뷰에 앞서서 좌측 상단의 스펙을 설명드리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는 쿠오고요. 쿠오 교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명은 올드 스미스 90-00이라고 좀 단순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올드 스미스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로얄 스미스라든지 다양한 라인업이 추가되었지만 처음 그 쿠오 모델을 쿠오라는 시계 브랜드 자체를 있게 해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35mm고요. 러그 사이즈는 18mm. 두께는 이 도면 글라스 포함해서 13mm고요. 러그 투러그는 42mm. 밴드는 당연히 가죽이고 그냥 일반적입니다. 뭐 퀄이 막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 보면 될 것 같고, 방수는 100m 방수입니다. 스크류 케이스 백이랑 스크류 용도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이얼은 이렇게 시인성 위주로 되어 있고 무광 마감되어 있고 라짐 색상의 도료가 되어 있는데 야광이 그래 밝진 않지만 오른쪽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기능은 합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는 NH38 무브가 사용되었는데 논데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NH38 무브를 사용하고 데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NH35 무브를 사용합니다. 소재는 36L 스테인리스로 사용되었고 마감 자체는 우수한 편인 것 같아요. 유광 마감인데 개인적으로 봐도 가격 대비 마감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문이나 이런 게 많이 남는 게 좀 아쉽지만 유광 마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마감이 잘 돼 있고 보시다시피 대충 마감한 부분이 없어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쿠오 시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쿠오 올드 스미스 모델은 리테일가가 45,300엔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엔화가 높았을 때는 50~60만 대도 갔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일본 교토에 직접 방문해서 구입했을 때 36만 3천원 정도를 주고 구입했거든요. 실제 제 오른쪽 사진이 제 구입하던 당시 사진입니다. 이렇게 교토에 본사에 가서 구입하다 보니까 저한테 나름 의미 있는 기념품이자 그런 마음에 드는 시계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시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을 설명드렸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랜드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오는 일본 교토에서 2020년에 시작했고요. 그들이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고전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시계를 출시하자라는 모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때 이제 지금의 쿠오를 있게 만들어준 모델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예산을 다 가져오게 만들어준 장본인 바로 이 올드 스미스 모델입니다. 이 올드 스미스 모델은 194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영국 군용 시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인성을 고려하고 디자인 다이얼을 구성하고 또 36L 스테인리스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유광 마감 처리하고 유려하게 마감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완성한 것이 바로 이 올드 스미스 모델이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계를 만든 게 어떻게 되었나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번에 교토에 방문해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짧은 그 영어 실력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매니저분이랑 소통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계를 이렇게 다루는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오른쪽 사진이 바로 매장 전경 사진입니다. 매장 내부가 이렇게 이제 교토에 오래된 이제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적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나름 이제 전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1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반지하 느낌이긴 한데 애매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탁은 아니고 이렇게 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매장 내에서 이제 매니저님들이 응대를 하는데 일본 분도 계시고 외국 매니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와치메이커 분이라고 이제 조립이랑 수리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실제로 그 작업 환경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시계를 제대로 검수해서 판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입한 시계도 뒤에서 이제 구입하고 나니까 매장에서 샀을 때 뒤에 이제 와치메이커 분이 가져가셔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불량률이나 이런 거에서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그 구입하는 과정 전부 다 완전히 만족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제가 좋았던 이유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왔고 시계 매니아고 또 작지만 TWN 스트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자기들 물건만 팔기 바쁘다면은 뭐 고객 얘기에 뭐 귀담아 주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실제로 소통을 하고 또 제가 이 태그를 하면은 거기에서 응대도 해주고 제 브랜드도 언급해주고 이렇게 상호 소통이 정말 잘 되는 브랜드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코어 시계를 예쁘게 찍어서 제 스트랩을 달아서 올렸더니 이렇게 태그도 해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아무래도 코어라는 시계 자체가 요즘에 핫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계 자체가 단순히 가격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인 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이코 시계나 시티즌 시계처럼 대량 생산으로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와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면서도 그들만의 철학을 녹여내고 또 고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저 단순히 그냥 가서 이제 외국 사람이라고 뭐 제대로 응대하지 않거나 뭐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그랬으면 저는 전혀 구입 의사가 없었을 텐데 정말 친절하게 저를 응대해줬고 또 어떠한 그 밴드를 했을 때 자기는 예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말해줬었고요. 제가 스트랩 제작자라고 말했고 저는 뭐 스트랩 공부에 도움이 될 거를 찾기 때문에 가죽 밴드로만 구입했지만 보통 분들은 나토 밴드를 많이 하시고 가죽 하나 나토 하시거나 아니면 나토 2개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비스로 주는 이런 밴드 같은 개념도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쓰시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저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쿠오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젊은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시계를 이제 추천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개성 있는 시계를 찾으시거나 또 이제 브랜드 있는 시계는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입문할 때 이 시계를 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브랜드가 가진 헤리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해보고 안 해보고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고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티소나 해밀턴 같은 시계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 시계도 경험해본다면 만족감이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대중적인 시계가 가지는 매력이 있고 또 이런 쿠오 시계처럼 개성 있는 브랜드가 보여주는 매력이 다르거든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시계 생활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스토리랑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한번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조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손목에 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밴드들은 따로 사이즈가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14cm에서 뭐 19cm, 19.5cm 이렇게 호환이 된다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실제로 제 손목 사이즈는 18cm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용하면 거의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래서 밴드는 저보다 조금 더 굵거나 하시면 교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이 매력적이죠. 무광 다이얼. 이게 코어 시계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광으로 된 마감부는 이 가격대를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잘 마감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도쿄에 이제 강철 물고기 형님이랑 이렇게 출장 갔었을 때 그때 봤던 일본 브랜드도 있죠. 그 시계랑 비교하더라도 저는 이 시계가 막 엄청 떨어진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지금은 코어 시계 리뷰니까 다른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이얼 상태도 그렇고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유광 마감이다 보니까 크기 대비 사이즈가 작아 보이잖아요. 제 손목 사이즈가 18cm거든요. 근데 그걸 고려해도 안 크고 예뻐요. 안 작고 예뻐요. 작은 사이즈인데 말이죠. 제가 이 오른쪽 사진처럼 보시면은 비교해 보면은 모나코를 차거든요. 제가. 근데 모나코를 했을 때도 손목이 그래 이 시계가 작게 안 느껴지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유광 마감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무광 마감이거나 그랬다면은 시계가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유광이다 보니까 빛도 반사되고 또 시인성도 높고 또 다이버 같은 베젤이 아닌 픽스드 베젤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착용감은 상당히 좋고 제가 일본에서 교토에서 이제 구입하고 나서 거의 매일 착용하는데 작업할 때도 착용하거든요. 그런데도 편안합니다. 이거 기본 모델은 또 퀸 릴리즈가 돼 있어서 밴드를 바꾸거나 하는 게 쉬운 편이에요. 그때 공짜로 받았던 검정 가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TWN 스트랩도 이렇게 퀸 릴리즈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하다 보면 진짜 너무 중독되는 것 같아요. 진짜 편하거든요. 호주머니에 줄 몇 개 넣어가고 기분 따라 바꾸는 거 그것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시계를 맨날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럼 돈이 많이 들죠. 이렇게 줄 밴드 교체했을 때 느낌도 다르고 오른쪽 사진처럼 다양한 스트랩을 줄질해도 줄질이 재밌어요. 녹판 외에도 크림판이라고 해야 되나 하이트에 가까운 그 다이얼이랑 다른 색상도 있는데 그 색상들을 하셨으면 이제 건판이나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 올드 스미스 모델은 줄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시계인 것 같습니다.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감 한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가끔 거울 대용으로 쓸 수 있겠네요. 마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러그 하단부 이런 부분도 부드럽게 잘 마감되어 있고 케이스 마감 자체는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가장 좋은 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계 조작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를 풀면은 수동 감기 전형적인 NH무브 소리죠. 근데 이게 용도 크기도 적당하고 해서 또 유격도 없고요. 밥 주는 느낌이 꽤나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미세한 고스트 포지션 같은 게 있지만 딱 떼면 이제 핵기능 작동하고 그러니까 용도를 해제한 상태에서 여기 미세하게 걸치는 그 고스트 포지션인데 이건 상관없이 그냥 바로 딱 뽑으면 작동이 돼요. 그리고 용도 크라운 잠그고 풀 때 부드럽고요. 조작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리뷰한 시계는 바로 쿠오 교토에서 출시한 올드 스미스 모델입니다. 근데 이 시계를 제가 리뷰하면서 뭐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담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에 가실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또 교토 지역을 간다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하는 그런 시계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대중 브랜드에서 이제 흥미를 조금 잃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계고요. 처음 입문하신 분에게도 좋은 시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TWN 스트랩입니다. 고맙습니다.